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스마트폰, 귀에 꽂은 이어폰, 손목의 스마트워치, 이 기기들 안에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기술을 만든 회사 이름은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술주를 깊고 날카롭게 파헤쳐드리는 모여라 서학개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수십억 개 칩 속에 숨어있는 설계자, 바로 씨바에 대해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90억.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지금까지 씨바의 기술, 그러니까 IP가 탑재돼서 세상에 나온 기기들의 누적 개수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2배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상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는 씨바의 손길이 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이렇게나 막강한 기술적 영향력을 가졌는데 왜 씨바의 주가는 역대 최고점 대비 70% 이상이나 폭락한 상태일까요? 19억이라는 숫자와 마이너스 70%, 이 엄청난 괴리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씨바의 정체가 뭔지, 돈은 어떻게 버는지, 재무 상태의 빛과 그림자는 어떤지, 강점과 약점, 그리고 앞으로의 길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숨겨진 설계자의 정체부터 알아봐야겠죠. 도대체 반도체 세상에서 세이브웨이는 뭘 하는 회사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씨바는 반도체 칩을 직접 만들지 않아요. 대신 반도체 설계도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퀄컴 같은 회사들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기능을 칩에 넣고 싶을 때 이걸 처음부터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검증된 씨바의 설계도를 사서 쓰는 거죠. 씨바는 바로 이 핵심 기술 설계도, 이걸 전문 용어로 IP, 즉 지적재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도를 팔아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씨바의 수익 구조는 딱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라이선스 수수료. 칩 제조사가 우리 당신네 설계도 쓸게요 하고 계약할 때 처음에 한 번 목돈으로 내는 돈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로열티 수익.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고객사가 씨바 설계도로 만든 칩을 팔 때마다 칩 한 개당 일정 금액을 씨바에게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라이선스 계약을 많이 따낼수록 미래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어오는 로열티 수익이 계속 쌓이는 구조인 거죠. 이 로열티 수익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한번 보세요. 로열티의 절반이 넘는 53%가 소비자 IoT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나 무선 이어폰 같은 제품에서 나옵니다. 스마트폰은 32%고요. 이 데이터는 씨바의 미래가 거대한 모바일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작고 똑똑한 기기들에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숫자를 통해 CBI의 현재 상태를 냉정하게 빛과 그림자를 모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면, 빛부터 보죠. 바로 매출 성장률입니다. CBA에는 최근 9.77%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거 반도체 거인인 인텔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 작은 회사의 기술을 시장에서 얼마나 원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신호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매출은 분명히 늘고 있는데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8.22%, 적자 상태입니다. 바로 이게 성장과 수익성 사이의 딜레마죠. 쉽게 말해 돈은 벌고 있는데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 적자 구조가 바로 주가가 힘을 못 쓰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투자자들이 보는 핵심 지표들을 조금만 더 깊게 볼게요. 먼저 ROIC가 마이너스 6%라는 건 투자한 돈으로 이익을 못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EV 바이 세일즈는 3.6으로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은 꽤 높게 쳐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문제는 PE 비율인데 무려 51.6배예요. 현재 버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가득하지만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버는 비싼 주식. 그리고 또 다른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61%라는 숫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 로열티 수익의 61%가 단 5개의 고객사에서 나온다는 의미예요. 이건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5곳 중에 단 한 곳이라도 계약을 끊는다면 CBA의 실적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리스크인 셈이죠. 자, 이제 재무적인 측면을 넘어서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 즉 강점과 약점을 비교하면서 기회와 리스크가 어떻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세바가 처한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네요. 왼쪽의 강점을 보면 블루투스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의 선두주자, 그리고 엣지 AI의 핵심 플레이어. 정말 막강하죠. 하지만 오른쪽의 약점을 보면 현실이 보입니다. 암이나 퀄컴 같은 거인들 사이에서 작은 체급으로 싸워야 하고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술은 최고 수준인데 덩치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시바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지정학적 리스크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전체 매출의 69%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나오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인 49.3%가 중국 한 나라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만약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심해져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기술 수출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바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와이파이 7 같은 차세대 기술 로열티가 빵 터져주거나 혹은 시바에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눈여겨본 큰 회사가 M&A로 인수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경기가 나빠져서 고객사들이 신제품 개발을 늦추고 마진 압박은 계속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바가 나아갈 길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과 핵심 변수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죠. 바로 지난 11월은 시바에게 정말 희비가 엇갈린 한 달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실적도 잘 나오고 누적 출하량 200억대 돌파하고 기술성까지 받는 겹경사가 터졌습니다.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직후 300만 주 유상증자를 발표합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선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거지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악재를 맞은 셈입니다. 샴페인을 터트리는 동시에 찬물을 맞은 격이죠. 세바는 스스로 지금이 전자산업에 있어 중추적인 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기기가 더 똑똑해지는 이 스마트 엣지 혁신의 시대에 자신들의 기술이 중심이 될 거라는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과연 이 자신감이 현실이 될지는 우리 투자자들의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현재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의견은 보시다시피 극명하게 갈립니다. 평균적으로는 34달러를 목표가로 강력 매수를 외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16달러를 제시하며 매도를 주장하고 있죠. 이렇게 전문가들의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린다는 것 자체가 CESBA가 얼마나 분석하기 어려운 고위험 고수익 주식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CBA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 기술적 리더십을 과연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로열티 성장으로 바꿔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CBA의 주가 반응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 숨겨진 기술 강자 시바에 대한 심층 분석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술주들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여라 서학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